건국대 북한학과 김용현 교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북한이 오늘 새벽 5시 59분에 미사일을 발사했는데요. 발사한 장소가 평양 순안입니다. 이곳 네네. 어떤 곳입니까? 평양 순안은 이제 평양 외곽에 있는 그 순안 비행장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으로서는 북한 그 항공편을 이용할 때 순안 비행장을 반드시 이용을 해야 될 정도로 순안은 북한의 공중교통의 요지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순안 비행장 또 미림 비행장 이것이 이제 그쪽에 있는데 대체로 이제 북한 공군력이 집중되어 있는 곳이다. 그래서 매우 군사적으로도 중요한 곳인데요. 지난번에 이제 26일 날은 동해상에 이제 그 탄도미사일 발사는 기대령 함경도에서 강원도에서 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서쪽에서 하는 그런 또 두 가지 경로를 북한이 밟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이 평양 순안에서 일본 상공을 지나서 동북부 해상까지라면 사거리가 얼마 정도 되겠습니까? 이번에 지금 합참 발표를 보면 사거리는 2,700km로 나오고 있고요. 최대 고도는 550km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최대한 고각 발사를 했다 우선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상황은 뭐 정확하게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북한으로서는 중거리 미사일 이상의 발사체를 발사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ICBM급이라고 지금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어쨌든 북한이 최소한 2, 3천 킬로를 날아가는 미사일 이 정도 수준에서는 오늘 발사가 이루어졌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2,700km 거리에 550km 고도, 고각 발사를 했는데 네네. 이러한 미사일을 발사한 의미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세 가지 측면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제 지난번에 괌 포위 사격 위협을 북한이 했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거기에 대해서 북한이 조금 자제하는 분위기입니다만 그러나 실제 타격 거리가 그 정도 나올 수 있다. 이것을 좀 과시하는 측면이 하나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의 측면은 지금 울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이 이번 달 31일까지 지금 진행이 되게 돼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 훈련 자체가 지금 뭐 종점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울지 프리덤 가디언 UFG 훈련에 대한 무력시 성격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국제사회가 지금 북한에 대한 압박 이 기조가 여전히 지금 강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이 압박에 대한 반발 이런 차원에서 이번에 오늘 미사일 발사를 한 발을 했다. 그것도 이제 단거리가 아니고 중거리급 이상의 미사일 발사를 했다. 이렇게 그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중거리급 미사일이라면 어떤 미사일들로 좀 추측을 해볼 수 있을까요? 현재는 조금 뭐 이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지금 이미 이 미사일이 어떤 미사일 수준인지 그런 부분은 정확하게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화성 우리가 북한이 발사했던 것들은 이제 화성 12형, 14형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이 미사일 중에 하나일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좀 높아 보인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다만 이제 사거리가 2,700km 나왔는데 이것이 이제 실제 사거리는 더 나올 수도 있는 것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확인 작업이 필요하다. 어쨌든 북한으로서는 지난번 26일 날 단거리 미사일 이번에 이제 실제 탄착거리로 치면 중거리 미사일 수준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북한이 좀 단계적으로 미사일 사거리를 중거리, 단거리, 중거리 이런 형식으로 좀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또 평가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이번 미사일 발사가 일본 상공을 지났는데 일부 주민들은 대피도 했다는 소식까지가 들어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일본 상공을 지난 것에 대한 심각성 혹은 일본과의 공조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 것으로 보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일본 정부는 과거에도 그랬습니다만 어쨌든 일본 열도를 통과하는 미사일 발사가 되게 된다면 이제 굉장히 공황 상태에 빠지는 그런 경우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번에도 보면 지금 이제 일부 주민들의 이제 대피령도 내렸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그 탄착 거리 또 지점들 확인해 보면 현재는 홋카이도 동쪽 태평양 쪽에 낙하한 것으로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안 비행장 쪽에서 발사를 했지만 이게 동북 방향으로 발사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일본의 인구 밀집 지역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일본 열도를 통과했다는 것은 일본으로서는 상당한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일본의 요격 작업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런 작전은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그 일본 입장에서는 상당한 그런 심리적 충격, 이 과정에서 일본이 북한에 대한 어떤 규탄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일본이 상당히 적극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우선 그렇게 전망할 수 있겠습니다. 네, 김용현 교수님과 함께 지금 북한의 오늘 아침 도발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김 교수님 잠깐만 전화 끊지 말고 기다려 주시고요. 저희는 미국 좀 반응을 좀 보고 오겠습니다. 미국은 아직까지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은 상황에서 사태 파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 주말에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 이후 한미 양국이 고위급 협의를 열어 북핵 대응 방안을 협의한 상황이죠. 네, 미국의 반응이 더욱 주목이 되는데요. 미국 특파원 연결해서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봉 특파원. 네, 김기봉입니다. 네, 뭐 일단 지켜보겠다 이런 엄중한 상황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또 나왔는데 지금 미국 측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북한의 추가 미사일 발사에 대해 아직 미국은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어디를 목표로 어떤 미사일을 발사했는지 정확한 상황 파악에 열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미국의 반응이 더욱 신중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북한의 행동을 두고 보겠다는 사실상의 최후 통첩을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북한이 괌 포위 사격 계획을 밝힌 뒤 미국은 군사행동 가능성까지 언급했지만 일단 북한이 적극적인 공세 의지를 거둠으로써 미국도 한 발 물러선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북한이 또 도발을 할 경우 미국으로서는 그에 상응하는 무거운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미국은 앞서 한국과 북한이 지난 26일 쏜 미사일에 대한 대응책을 조율했습니다. 임성남 외교부 차관이 워싱턴을 찾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인사와 돈 설리반 국무부 부장관을 잇따라 만나 북핵 공조 방안을 조율했습니다. 양측은 이 회의에서 북한이 한미연합훈련을 맞아 저강도 도발을 감행한 의도와 파장을 분석하고 도발 저지 방안을 집중 논의했습니다. 또 트럼프 정부가 최근 북핵 문제에 대한 평화적 해법을 강조한 만큼 북한을 대화로 끌어들이기 위한 방안도 협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미 양국은 이어서 이번 주에 국방장관 회담을 이어갑니다. 송영국 국방장관은 취임 뒤 처음으로 미국을 찾아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 허버트 맥메스터 국가안보보좌관과 안보 현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한미 양국의 기조는 북한을 압박하되 대화 테이블로 불러낸다는 시나리오를 논의했지만 북한이 또 도발을 함으로써 상황이 크게 달라질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LA에서 YTN 김기봉입니다. 네, 김 교수님 아직 연결돼 있으시죠? 네네네. 예, 김기봉 특파원 통해서 지금 아직까지는 미국에선 공식 반응이 나오지 않았다는 소식 전해 듣고 왔는데요. 미국의 반응 어떻게 예측할 수 있을까요? 지금 미국 시간은 아마 저녁 시간, 동부는 저녁 시간일 텐데요. 아마 실질적으로 이것을 뭐 바로 대응하기보다는 아마 좀 더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특파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이제 미국으로서는 만약에 이것이 ICBM급 미사일 발사에 준하는 그런 발사이거나 또는 그에 가까운 미사일 발사라면 이제 미국은 상당히 곤혹스러울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지금 북한의 지난번 화성 14형 발사 이후에 그 고조되던 열기 자체가 좀 더 식어가면서 미국도 좀 대화 제스처를 취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북한이 정면으로 도전하는 모습으로 보였을 때는 미국도 상당한 이제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미국은 또 다른 차원에서 대북 압박 이 기조를 또 끌고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은 상당히 신중할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요. 다만 지금 상황을 봤을 때 비행거리가 2,700km 정도면 이제 중거리 미사일로 우선 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미국의 대북 압박 기조나 이런 부분들을 좀 피해가면서 북한이 굉장히 제한적인 수준에서의 최대치의 어떤 도발을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이 2,700km와 이 거리를 그대로 우리가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이제 미국으로서는 북한의 이런 행동에 대해서 상당히 강하게 반발할 수 있지만 그러나 북한이 아주 미국이 원하지 않는 그런 그 레드라인 근처까지 가는 이런 정도의 도발이 아니다. 비행거리가 그 정도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본다면 이번 상황에서 그렇게 또 북한을 크게 또 그 세게 압박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도 올 수도 있다. 그런 점에서 비행거리 2,700km는 상당히 북한으로서는 고심한 그런 차원에서 중거리 미사일 발사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동국대 김용현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